오늘에 함께하는 김희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키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김희진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한 게 4층 연금으로 은퇴 귀족 되기라고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제목이 너무나 독특합니다. 네, 이제 은퇴 후에도 네. 매달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와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척척 줄 수 있다면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너무 여유롭고 풍요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은퇴 귀족의 삶이란 표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은 그래서 여유 있는 노후 준비를 위해 사칙 연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귀족이 뭔가 했더니 정말 그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여유로운 맞아요. 느낌이 옵니다. 일단 여유 있는 노후 준비는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길이 아닐까도 싶은데 일단 어느 정도 연금 자산이 있으면 우리가 은퇴 귀족 이런 표현까지도 붙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통계청이 발표한 60세 이상 은퇴, 완전 은퇴 가구 세전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하면요. 네. 생활비 충당 정도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 있어요. 은퇴 후에도 한 달 생활비로 525만 원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 하면 이렇게 은퇴 귀족이라고 볼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은퇴 후에 월 125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56%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 귀족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500만 원 이상의 준비를 해놓은 분들은 그만큼 드물다. 힘든 일이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125만 원 이하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게 현실인 것도 같기는 해요. 사실 은퇴 전에도 생활비 525만 원 만들기 어렵다 어려워요. 하는 분들 네. 너무너무 많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은퇴 귀족 525만 원 이런 거에 금액에 집중은 하지 마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여유 있고 충분한 연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은퇴 후 한 달 125만 원으로 생활하는 건 여러 가지 지출을 따졌을 때 빡빡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제 가구별로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이 은퇴 귀족이 될 수는 없지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제가 노후 준비를 위한 사칙 연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동키 여러분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저 그동안은 3층 연금은 들어봤는데 4층 연금은 오늘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한번 층별로 준비할 연금이 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한 층 한 층 살펴주세요. 은퇴 귀족이 되기 위한 4층 연금 전략. 기본적으로 1층 국민연금과 2층 퇴직연금을 시작으로 네. 그리고 3층 개인연금에 4층 주택연금을 더하면은 든든한 4층 연금이 완성되는데요. 아, 4층 연금이 주택 연금이구나.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출발선부터 조금 다르다는 점이에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출발선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런지 먼저 1층 연금인 국민연금부터 살펴보면요. 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반, 내가 반 이렇게 국민연금을 부담하니까 네.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최소한의 안전망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소득 신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오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100% 본인 부담이라 그쵸.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는 네.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의 그냥 국민연금 안 낼래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고 미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 내가 내야 되는 것도 억울하고 또 그렇게 뭐 이율이 높지도 않은데 이거 내서 뭐하나 이런 생각으로 안 내시는 경우도 많던데 혹시 뭐 미납하는 경우 내기 싫다 필요 없다 생각해서 안 내면은 또 안 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미납액이 쌓이면은 네. 통장 압류 같은 불이익이 생기기 아.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은 국민연금은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필수다. 네. 물론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내는 게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네. 무엇보다 이제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평생 지급, 죽을 때까지 지급이 된다는 네. 점이 있고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은 연금액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주부같이 소득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10년을 꼭
납부를 하시길 권장드리는데 왜 10년이라고 하면은 네. 가입하고 120개월, 10년을 꼭 납입을 하셔야 네. 국민연금 수령 조건이 됩니다. 아,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네, 있다. 맞아요. 뭐 연속으로 내실 그렇구나. 필요는 없고요. 네. 은퇴 이전에 나눠서 내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렇구나. 일단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뭐 이자나 뭐 이런 혜택을 따지기에 앞서서 정말 최소한의 안전망 1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2층, 3층, 4층이 좋아도 1층이 탄탄하고 확실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건 확실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1층이 지금 국민연금이었어요. 2층 연금인 퇴직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직장인이라면 퇴직금 무조건 받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퇴직금이 이제 퇴직연금 제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운용 방식에 따라 나중에 받는 금액이 내가 받는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냥 자동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퇴직연금이 이제 크게 DB형과 DC형 그리고 IRP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네. 조금 용어가 영어라서 어려울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DB형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 퇴직금을 회사에서 운용을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럼 좀 더 안정하게 운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무조건 이 퇴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대신 안정적이고 엄청 확실하다.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죠. 개인이 직접 네.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DC형인 분들은 내가 어떻게 더 잘 운용하냐에 따라서 내 퇴직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다만 DC형인 분들도 10명 중에 8명은 그냥 원리금 보장 상품, 즉 초안정형 상품에 묶여 있는데 이게 이자율이 한 2%채 되지 않거든요. 그럴 거면은 굳이 내가 운용에 신경 쓰면서 이 DC형에 넣고 운용할 필요가 좀 없는 거네요. 그쵸. 각각의 특성을 맞아요. 살리지 못하고 네. 있는 거네요. 그래서 DC형 같은 경우에 네. 내가 이제 회사에서 알 수 있어요. DB형인지 DC형인지. 네네. 내가 DC형이라면은 꼭 한 번쯤은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지라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DB형은 확실하게 보장은 되지만 어떤 수익률이 낮으니까 좀 욕심상 DC형을 선택하셨는데도 또 이 퇴직금이라는 건 뭔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DC형을 선택하고도 이제 뭔가 원리금 보장 상품을 골라서 운용하시는 분들이 역시나 많다. 이런 뭐 현실적인 상황까지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저희가 오늘은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한 4층 연금에 대해서 김희진 전문가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3층과 4층 연금에 대해서는 2부에서 더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는 3층 연금 구조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오늘은 4층까지 알아보면서 더 확실하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연금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마저 2층 연금, 퇴직연금에서 IRP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DB형, DC형 말고 IRP. 이건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개인형 IRP 계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퇴직금을 나중에 은퇴 이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연금으로 수령을 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딱 예를 들어서 퇴직할 때 한 3억 정도가 모였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 IRP 계좌로 옮길 수가 있어요. 네, 퇴직할 때 이 IRP 그 연금 계좌에 옮겨가지고 바로 내가 이 IRP 계좌를 활용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지만 네. 조금 더 운용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65세, 70세에 연금을 개시하고 싶은데 은퇴가 첫 직장 이제 은퇴가 50세였어. 네.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1차 회사에 있는 퇴직금 옮겨놓고 네. 그 다음 회사에 퇴직할 때도 여기다가 얹어서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근데 같은데요. 일반 뭐 다른 계좌에 그 퇴직금을 넣어놓는 거랑 IRP에 넣어놓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첫째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 납부액의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네. 세액공제 납부 한도는 9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예금이나 채권, 뭐 펀드, ETF 다양한 제약이 없구나. 다양하게 네. 이제 내 자산을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산을 은퇴 자산을 운용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세액 공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후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안 그래도 소득이 없는데 나가는 돈 줄이는 거, 그 건강보험료 내는 거조차도 되게 부담이라고 하니까 이런 세액 공제가 가장 노후에는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IRP 계좌를 활용해서 퇴직금을 IRP 계좌에 옮겨 놓으면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일단 직장인분들은 DB형, DC형으로 퇴직금을 모을 수가 있고 은퇴 이후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옮겨서 계속해서 또 운용도 하면서 불려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 장점이 많은데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자영업자분들은 퇴직금 제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이 IRP 계좌도 개인형 IRP라고 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네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내가 따로 내 돈을 적립하면서 연금 계좌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세액공제 뭐 한도나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개인형 IRP까지 개설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진 않아서 자영업자분들은 사칙연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제외한 산칙연금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도 원한다면 개인형 IRP 만드시면은 4층 구조가 되는 건 맞지만 본인들 선택에 따라서 이 퇴직금은 운용을 안 하고 스스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제 3층 연금 구조로 맞아요. 활용을 하신다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 층인 개인 연금을 알아봐야겠네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데요. 네. 좀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3층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이제 내가 은퇴 이후에 얼마를 수령할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은퇴 이후에 필요한 금액이 총 얼마일까 먼저 파악을 해보고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령액과 비교해서 얼마가 부족한지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1순위입니다. 저도 파악해봤는데 많이 부족해요. 그죠.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게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도 네. 많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생각하면 많이 네. 부족한 거고. 네. 근데 그럴수록 이 정확하게 내가 뭐 200만 원이 부족할지 250이 부족할지 153만 원이 부족할지 그쵸? 따져야 되는데 그거 따지는 게 무서워. 무섭지. 무서워. 어디서 돈이 나올 수가 없는데 무서워요. 그쵸. 그래서 저도 철저하게 따지는 걸 미루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말씀이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일단 은퇴 후에 만약에 내가 370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령액을 보니까 200만 원이 지금 나한테 나온다. 그러면 사실 170만 원을 이제 내가 목표를 가지고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네. 뭐 물론 개인 주식이나 그런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뭐 현금으로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네. 조금 안정적으로 연금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노후는 좋다라고 무조건 얘기하는 안정적이어야 거죠. 되니까. 네. 그래서 혜님은 이제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연금 준비가 안 돼서 아직 하산 못해요. 네. 이제 시작만 하시면 돼. 네. 그래서 이제 개인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좀 살펴보면은 연금저축 펀드 있고요.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 그리고 변액연금, 연금보험 등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무엇보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각 상품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대한 내 상황에 맞게 장점을 최대한 누리는 상품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철저하게 진짜 금액적으로 장기간의 상품이니까 따지는 데는 전문가들의 도움과 개인의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확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먼저 소득이 있어서 특히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세액공제 장점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네. 연금저축 펀드를 추천드리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가입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소득에 따라서 연간 납부액의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세공제 수익률이. 못 받으면 이걸 다 그냥 세금으로 다 납부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매년 또
재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향후에 대해 연금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금액도 재투자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맞아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네요. 근데 제가 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펀드 얘기했잖아요. 네네. 앞에 연금저축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연금저축 땡땡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보험은 보험사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네. 펀드는 증권사에서 준비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아무래도 보험사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적이에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연금저축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게 연금저축이 붙으면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거다. 단지 증권사 운용이냐 보험사 운용이냐 그런 차이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변액연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 옛날에는 변액자 붙으면 다 안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정말 변액이 붙었어도 최근에 저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알아보니까 조건들이 잘 선택을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좀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네. 변액이 붙었다라고 다 연금 상품이다 이런 건 아니고 네. 보장성 상품 중에서도 뭐 변액 종신보험 이런 게 있어요. 변액이란 말은 쉽게 내 해지 환급금, 적립금이 변한다, 금액이 변한다라고 쉽게 생각해서 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옛날에 뭐 예식 말씀하신 것처럼 변액이 안 좋다라는 거는 어쨌든 변액이라는 거는 금액이 변하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고 네. 투자라는 거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인지하지 못하시고 무조건 네. 변액은 좋다라고 준비하신 분들은 나중에 봤더니 수익률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반대로 내가 정확히 투자 상품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정확하게 투자가 뭐 투자를 잘 한다라고 해서 수익률이 잘 난다라는 분들은 또 왜 이렇게 좋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본 거는 변액이 붙었는데도 확정 금액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운용을 잘하면 더 많이 주고 맞아요. 못해도 확정만 준다. 그래서 이제 변액연금을 준비하실 때 내가 직접 투자를 해서 좀 공격적으로 연금액을 불어나게 하는 변액연금도 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변액이 말에 들어갔지만 네. 연금으로 사용할 때는 연금액이 확정이 되는 약간 혼합이 된 안정과 공격적인 투자가 혼합이 된 연금 상품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변액 연금 상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연금저축과 비교해서 세액공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이나 이럴 때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네. 5년 이상 납부를 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 총 원금이 6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한 10년 뒤에 보니까 2배가 나서 6천만 원의 이자가 붙었을 네. 수도 있잖아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이자에 대해서 15.4% 이자를 그쵸. 납입을 네. 해야 돼요. 근데 10년을 유지하면은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세액공제가 아닌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있구나. 된다. 네. 이게 진짜 장점인데 그렇죠. 어떤 면에서 장점이냐. 고소득자분들이나 이제 연금소득 이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렇게 다른 소득들이 있으신 분들이 네. 있어요. 합산되니까 나중에 금융소득 어마어마해지죠. 종합과세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연금소득까지 합산되면은 건보료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그렇죠. 올라가서 되게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금저축보다는 비과세 상품인 변액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각각의 장점들이 있고 특성들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세액 공제도 좋고 비과세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성향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한쪽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같이 분들 할 수도 보니까 있어. 두 개를 이렇게 맞아요. 금액적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또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예를 네. 들어서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은퇴 이후에도 부동산 소득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요새는 월배당 ETF라든지 그런 배당 소득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까 연금저축 보험으로만 준비를 해서 월에 내가 한 150만 원 정도씩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하면은 1년 기준으로 벌써 1,800만 원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2천만 원을 훌쩍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변액연금 같은 상품을 좀 추천드린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설명을 들어도 어려워요. 이게 종류가 많으니까 변액부 같은 거 연금, 보험, 저축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선택하라는 거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도 뭐 내용을 공부도 하고 들어도 보지만은 이게 개인적으로 뭔가 금액적인 것도 따지기도 어렵고 분명히 노후를 보장하는 장기간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확실히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4층 연금인 주택연금 활용법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 4층은 주택연금인데요. 네. 내가 1층, 2층, 3층으로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연금액을 준비하지 못했다. 네. 그때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주택연금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다라는 네.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보통 저희 많은 국민분들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느라 이제 연금도 준비 못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근데 그 집이 연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계속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네.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해서 이 주택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네. 연금의 비율도 정할 수 있고 나중에 뭐 몇 퍼센트 공시가격 몇 퍼센트까지만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중간에 돌아가시면 어떡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네. 남은 거에 대해서는 또 상속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희진 전문가와 함께 뭔가 듣기만 해도 저의 노후도 준비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